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비비건 피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사이 이와 비슷한 사건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총기 면허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주가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 문서 발급도 금지되면서 차후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인증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악관은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비비건 피격 사건,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난 이틀 사이 비슷한 사건이 무려 10건이나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용의자의 행적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남가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비비건 피격은 10여 건에 달합니다. 어제 아침에만 4건이 보고됐는데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채 7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Just driving down the freeway on my way to work and all of a sudden I heard a real loud pop and then I heard glass falling. 아직까지 용의자는 붙잡히지 않았고 범행 동기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피격 사건들이 한 명의 소행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실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는 어린 청년으로 추정됐습니다. 단순히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사회적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That leads us to believe this could possibly be someone that is not stationary, someone that is in a moving vehicle, and it's extremely tough to try to catch somebody like that.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The only thing I saw was like a car disturbing officers who pulled over, but that could have been anybody. 한편 남가주 고속도로에선 비비건 피격뿐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다 운전자를 향해 실제 총을 난사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바이 슈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오렌지 카운티에선 보복 운전 중 총격이 발생해 6살 남아가 숨졌습니다. 총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의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만큼 경찰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에서는 면허나 훈련 없이도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총기 소지 허가증이나 안전교육, 신원 조회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그렉 에벗 주지사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그동안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아이오와, 몬태나, 유타 등 5개 주 역시 면허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무허가 총기 휴대가 법으로 보장되는 주는 총 19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와 엘라바마주가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조지아주 출입을 제한할 수 없으며 주정부와 로컬 정부 등 공공기관은 백신 접종을 고용이나 근로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KIB 엘라바마 주지사도 백신 여권 도입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 SB 267에 서명해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기관이 백신 관련 인증 문서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한국 입국 시 필요한 백신 접종 증명을 공공기관에서 발급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한국 자가격리 면제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달아오르면서 백악관도 우려를 표명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조사에 따르면 3월 미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자 10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젠사키 대변인은 현재의 집값 상승은 주택 비용과 주택시장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도시는 피닉스로 나타났으며 샌디에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화된 취업난 해소를 위해 LA에서 취업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LA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직접 면담할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한인 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모두 해결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십여 개의 한인 기업들이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원하는 기업과 직책을 확인한 뒤 클릭하면 상세한 채용 정보와 함께 이메일 지원하기 버튼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한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10회 LA 취업 박람회가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는 이력서 제출부터 인터뷰까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면서 LA 이외 지역이나 한국에 있는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J1이 됐든 H1이 됐든 영주권이 됐든 어떤 방법을 가려서라도 동원해서라도 그냥 직원을 뽑겠다라고 해서 참여하는 회사들이니까요. 한국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실시간 라이브 인터뷰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라이브 표시가 되어 있는 기업을 클릭하면 인사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력서를 받은 분들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에 사전에 접수를 하지 못했는데 인터뷰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접속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력서를 확인하면서 인터뷰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코로나19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한인 기업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60개의 기업이 인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인 청년들을 위해 OPT, J1, H1B, 영주권 등 비자 지원을 약속한 기업들도 40여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접수된 이력서 건수는 지난 취업 박람회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10회 LA 취업 박람회는 서부 시간으로 내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채용 이외에 이력서와 면접 준비 요령, 취업 시장 동향, 전문가 초청 웨비나 영상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의 16세 이상 성인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기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카운티 인구의 절반 정도인 42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주민은 72%가 접종을 완료해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였고 다음은 16세에서 64세 주민이 46%, 16세에서 17세 주민은 2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야구 티켓과 기프트 카드 등 각종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1.3%가 적어도 한 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은 미 전체 인구의 49.6%에 달합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청소년에게도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12세에서 17세 청소년 3,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작용은 통증과 오한, 발열 등으로 노년층과 젊은 성인들이 보인 증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초 연방식품의약국에 해당 데이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지난 3월 보건부와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협력해 생후 6개월에서 11세 대상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백악관이 미국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며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0.01%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18살 이상 성인 50%에 해당하는 약 1억 2,9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맞은 성인은 약 1억 5,9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62%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is a major milestone in our country's vaccination efforts. The number was 1% when we entered office January 20th. CDC는 또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0.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100만 명 가운데 1,262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겁니다. CDC는 FDA 승인을 받은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긴 하지만 집단 면역이 달성될 때까지는 돌파 감염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돌파 감염은 전체 접종자의 극히 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의 현충일 연휴에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쓰는 등 기존의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are vaccinated, you are protected and you can enjoy your Memorial Day. If you are not vaccinated, you remain at risk of infection.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는 12살에서 17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시험을 한 결과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됐다면서 다음 달 초 미국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10일 12살에서 15살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도록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서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미국이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2달도 안 남은 도쿄올림픽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여행 경보 중 최고 단계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일본에선 변이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있다며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2달도 안 남은 상황. 일본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칫 미국 선수단의 불참으로 이어질 경우 올림픽이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올림픽 조직위가 대표팀 출전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私どもも影響が特に何か今のところ見込まれるということはございません.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로 긴급 사태 선언이 계속 확대되고 연장되면서 일본 내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쿄 샐러리맨들의 성지로 불리는 신바시 먹자 골목입니다. 긴급 사태 선언이 내려진 뒤 한 달 넘게 술을 못 팔게 하는 사실상의 금주령이 이어지면서 술집들 대부분은 이렇게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한 양조 회사가 음식점이 최대 희생자라며 공개 반발하는 등 올림픽을 앞두고 무리한 방역 지침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반대하는 여론도 10명 중 8명까지 높아졌고 누가 무슨 권리로 올림픽을 강행하느냐는 등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일본 정부는 안심 안전 올림픽이란 구호만 되풀이하며 긴급 사태 선언을 다음 달 20일까지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비행기 탑승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 전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18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항공 여행객 수보다 7배 많은 수치입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전 일요일에 항공 여행객 수인 210만 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여행업계가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TSA 측은 이번 여름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천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7월 4일까지 1,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됐지만 여객기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이 의무화인 만큼 규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백신 접종 예약 시 언어 문제를 호소하는 한인들을 위해 다음 달 9일 의료업체인 큐레이티브와 함께 LA 한인회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보험증,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나 학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 후 이어지는 2차 접종은 오는 7월 9일 LA 한인회관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퍼시픽 시티뱅크 PCB가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PCB는 제4회 장학생을 모집하고 총 24명을 선정해 각각 $3,000의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나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 장기적인 학문과 직업 목표, 그리고 장학금이 필요한 이유를 에세이로 작성해 추천서 등 증명 서류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마감은 서부 시간 기준 다음 달 25일 오후 5시까지며 수상자는 오는 7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군이 부실 급식 실태를 제보한 병사를 색출하려다가 혼쭐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육군의 한 부대에서는 상급자들의 폭언을 제보했지만 대대장은 오히려 집요한 색출에만 집중했고 반년이 넘도록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철원 한 부대의 초임 장교는 최고 지휘관인 대대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급자들의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대는 고충 해결은커녕 편지 작성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대위 이하 모든 장교들이 한 명씩 대대장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종이 던지면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이거 네가 쓴 거 아니냐, 네가 쓴 거 맞지 않냐. 출타 중인 장교들에겐 전화로 캐물었습니다. 다짜고짜 너 뭐 나한테 할 말 있지? 할 말 없어? 계속 제가 대답을 할 때까지 뭐 한 5분, 10분 동안 계속 압박을 하셨고 초임 장교들은 많게는 2주간 10차례나 불려가야 했습니다. 대대장은 이들에게 전역한 뒤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요즘에 공개를 주면 어떻게 하면 가야지? 몰라? 그럼 니네가 생활신고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 다 나와. 제보자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부대 내 단체 카톡방에서 제외됐고 이른바 왕따가 됐습니다. 뭐 너 자살이라도 해보니? 뭐 남자가 죽으면 안 돼. 이러시는 겁니다. 솔직히 힘들었고. 결국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대대장은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법은 지휘관이 권한을 이용해 신고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군이 내린 조치는 가장 낮은 견책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조사 결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치했고 징계 이후에도 보복이 있었는지는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행정 직원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21세기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증해준 평가 서류를 입수해보니 병원이 제 손으로 직접 매긴 점수도 반영돼 있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의사가 아닌 원무과장 등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21세기 병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을 비롯해 전문병원 인증 요건까지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은 지난 2012년 3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이 우수하다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21세기 병원처럼 척추 전문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광고도 할 수 있어 환자 유치에도 도움됩니다. 대리수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을 받는 21세기 병원이 어떻게 안전하고 우수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통과했을까? MBC가 입수한 21세기 병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의 회의록. 21세기 병원은 2012년 처음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뒤 2015년, 2019년까지 3번 연속 위원회 만장일치로 인증을 유지했습니다.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인천 21세기 병원이 자체적으로 최고 점수를 준 겁니다. 올해의 경우 환자 안전 평가 항목 23개 중 최상 23개, 수술관리 평가 항목 22개 중 최상 22개, 즉 스스로 만점을 매겼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셀프 만점은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셀프 만점을 확인해야 할 인증원은 지난 2018년 딱 한 번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관리 항목 외에 모두 만점을 줬습니다. 정부의 부실한 병원 인증과 관리가 대리수술을 방조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타 소득을 숨기고 탈세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해외 골프가 막히면서 요즘 국내 골프장들은 초호황입니다. 골프 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한 중부권의 한 유명한 골프장. 대중재라는 이유로 취득세는 3분의 1, 재산세는 10분의 1밖에 안 내고 손님이 내는 개별 소비세 등도 2만 원 정도 감면받습니다. 그런데도 카트 이용료와 그린피는 이 와중에 10% 넘게 올렸습니다. 100대가 넘는 카트는 자녀 회사가 독점 대여했는데 대여료를 비싸게 쳐줬습니다. 조경 관리 비용도 부풀렸는데 역시 건설업을 하는 관계 회사에 맡겼습니다. 교정치과도 요즘 손님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입니다. 한 치과 원장은 현금 매출을 빼돌려 수십억 원의 가상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일부는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유학 자금으로 보내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같은 빅데이터로 매출을 분석했더니 수입차와 자전거는 1년 만에 37%, 홈트레이닝과 낚시 같은 레저용품은 30%, 골프 분야는 24% 증가했습니다. 건강, 다이어트 식품은 26%, 집밥 재료와 배달 용기는 17%,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는 14% 늘어났습니다. 한 식품 유통업체는 법인 명의로 페라리 같은 고급 외제차를 10대 넘게 사들여 사주 일가가 이용했고 슈퍼카 수입업체는 차량 판매 대금을 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로 받아 매출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초호황 업종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CNBC 방송이 비트코인이 급락한 배경에 대해 개인들의 위험 투자가 큰 몫을 차지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개회사로부터 100배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개미들이 무더기로 강제 청산당해 하강 곡선이 더 가팔라진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브라이언 켈리 BKCM 최고 경영자는 모든 투자자의 청산 가격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그 지점에 이르면 자동 매도 주문이 한 번에 일어나 가격이 곤두박질 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밖에도 가상화폐 대출 시장의 성장도 지난주 비트코인 급락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응 실패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 칭하며 코로나19의 우한 연구소 발원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었는데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점을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힌 겁니다. 한편 트럼프 전 행정부에 함께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나온 것을 확신한다며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이탈리아에서는 케이블카가 2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탑승객 15명 중 14명이 숨진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케이블카가 종이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처참했던 상황 속 생존한 한 명은 이스라엘 국적의 5살 에이탄 비란으로 아이는 이번 사고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구조된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숨진 아이의 아빠가 추락 당시 있는 힘껏 아이를 껴안아 충격을 완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비란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으로 예후가 좋아 회복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O 긴급대응팀장은 세계보건총회에서 연구 결과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8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 나라도 이런 수준의 자연 면역력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인도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으로 엄격한 방역 수칙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수백 명을 하객으로 초대해 기내 결혼식을 올린 커플이 논란입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하객수 제한되자 하늘에서 꼼수 결혼식입니다. 좁은 기내 복도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신랑 신부가 예식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인도 마두라이 출신의 한 커플의 결혼식 풍경입니다. 인도 대부분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결혼식 하객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자 법망을 피해 이런 꼼수를 부린 건데요. 당시 비행기에 탑승한 인원은 친인척을 비롯해 160여 명. 문제는 기내에서 방역 수칙이 완전히 무시됐다는 점입니다. 성대한 기내 결혼식 영상이 SNS를 통해 논란이 일자 전 세계 이륙을 승인한 공항 관계자는 기내 결혼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불똥이 튄 항공사도 안내 방송을 했다며 부랴부랴 성명을 냈는데요. 인도 항공 당국은 방역 수칙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기내 결혼식을 연 신혼부부와 방역 수칙을 무시한 하객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인도 결혼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심각한 인도 코로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례식도 열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루 4,000명 죽어나가도 화려한 말 장례식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무언가 앞에서 꽃과 곡물을 바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잠시 후 다 함께 다닥다닥 붙어서 거리를 진행하기도 하죠. 행진하기도 합니다. 인도 남부 한 마을의 종교단체가 신성하게 여기던 마리 죽자 대규모 장례식을 열었는데요. 이날 마을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했는데 상당수가 노 마스크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집합 금지 규칙을 위반한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역 경찰은 마을 전체를 14일간 봉쇄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문제 장례식을 주최한 종교단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화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된 조각상에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공룡 뱃속의 시체입니다. 스페인의 한 건물에 있는 공룡 조각상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조각상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남성을 추모하는 건데요. 지난 주말 아들과 함께 이곳을 방문한 한 남성은 점토로 만든 공룡 조각상을 구경하던 중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았다고 하죠. 불현듯 오싹한 느낌의 조각상을 살펴봤고 아니나 다를까 다리 쪽 틈새에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소방서의 도움으로 조각상의 다리를 절단해 시신을 수습했다는데요. 현재 경찰은 시신에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을 들어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남성이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조각상의 머리로 들어간 뒤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가족들의 애타게 찾고 있던 실종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비극적인 사고를 접한 시민들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남성의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강가에서 방생한 거북이가 판매용으로 다시 둔갑하는 현장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한쪽은 방생, 한쪽은 재판입니다. 중국 쓰촨성 매냥시의 한 강가. 관광객들이 두 손 모아 노래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놓아주는 모습인데요. 뭘까요? 이들은 인근 지역에서 산 거북이와 물고기를 방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관광객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 몸을 구부린 채 강에서 뭔가를 건지는 남성. 누군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걸 발견하자 황급히 이걸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도 뜰채를 들고 뭔가를 잡아 올리는 게 수상하죠. 알고 보니 이들은 관광객이 풀어준 거북이와 물고기를 잡아 강둑에서 팔고 있던 건데요. 돈벌이에 급급해 방생한 생명을 다시 잡아들이는 이들의 행태에 중국 누리꾼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25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